하겠습니다. 저는 강규일 작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제가 바로잡았습니다. 제 강의를 부부싸움 이기는 법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부부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부부싸움 이기는 걸 가르칩니까? 부부싸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이기는 법 아니고 부부싸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직업은 프레젠테이션 마스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마스터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기업 프레젠테이션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수분들이 있으세요. 이 선수분들을 이제 코치하고 또 트레이닝해서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은 그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가진 노하우를 살짝 전수해 드릴 예정이었는데 우리 전정미 주무관님께서 거기 오신 분들을 괴롭히지 말고 즐겁고 웃을 수 있는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하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즐거움 그리고 유익함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애써준 전정미 주무관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주시죠. 진짜 제가 수많은 공무원을 만나봤지만 업무상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진짜요. 공무원이 왜 공무원입니까? 공무를 처리해서 공무원이죠. 공무를 사무로 처리하면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를 자기 일처럼 사무보듯이 처리하는 주무관이 전정미 주무관입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주시죠. 좋아요. 자,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이 자리를 안 가시고 이제 계신 이유는 가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모여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내 친한 친구가 정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강의를 듣고 가서 전달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또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부부싸움의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부부싸움이란 뭐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남편이 마약을 한다. 남편이 배우자라고 하겠습니다. 남성분들 계시니까 배우자가 도박을 한다. 배우자가 이상한 짓을 한다. 이런 경우에 부부싸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혼을 하셔야 돼요. 빨리 이혼 수속을 밟으셔야 남은 생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싸움을 해서 해결하겠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헤어지셔야 됩니다. 가차없이 헤어져야 됩니다. 가차없이 헤어져야 돼요. 그러면 부부싸움은 뭐냐? 부부싸움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싸우는 거죠. 많은 분들이 부부싸움을 안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분은 한 2, 3년만 안 싸우면은 다 헤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남편, 네 아내 어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저 그래? 뭐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건전한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해야 부부가 안 헤어집니다. 이거는 이미 심리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통계예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부부가 오랫동안 끈끈한 정을 쌓아가는 거죠. 미운 점, 고운 점, 그 중에 미운 점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도박하면 헤어지셔야 됩니다. 마약을 한다? 그럼 바로 헤어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부부싸움을 왜 하느냐가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솔루션을 찾을 때 질문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질문을 잘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면 안 싸웁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부부는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가 있겠지? 라고 질문을 하시거나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부부가 왜 싸우지?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모든 솔루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강사가 마침 4시간 넣고 내 돈 넣어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가 막 웃기고 즐겁게만 하고 갑자기 솔루션도 없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은 이 강사는 뭡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 내가 강의를 들었으면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도 즐겁게 해드리면서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왜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는 정답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실 때 항상 왜를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막 고민해. 어떻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안 합니다. 왜 내가 부자가 되지? 질문을 이렇게 바꾸시면 답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나쁜 질문인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지? 뭐 주식 투자를 한다, 뭘 한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왜 내가 부자가 되지? 라고 질문을 바꿔보면 내가 남들보다 성실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영리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돈 버는 법을 잘 아니까,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면 포기하죠. 나 이번 생은 부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셔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부부가 왜 싸우지? 라고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싸울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대부분 왜 부부싸움 하십니까? 내 생각을 몰라줘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을 안 해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정말 제가 농담하게 진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든 남자들이 다 여자한테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최수종 씨나 뭐 이런 부분이 최수종 씨는 여자한테 공감해주잖아, 여자를 위해주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최수종 씨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동물에게 여자에게 공감해주기를 바라신 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남자도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조차 나한테 공감을 안 해요. 진화생물학적으로 남자는 오랜 세월 여성에게 공감되지 않도록 진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대하시면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해야겠네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싸우십니까? 여러 가지 행위나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30분이라 지금 전동미 주무관이 내가 20분만 할 테니까 나머지를 네가 채워라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를 수 있는데 템포 조절하겠습니다. 내용 빼먹으면 되지. 웃고 즐기다 가면 되지. 뭐 꼭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모든 행위나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하고, 정에 굶주려서 애정을 찾는 거죠. 이렇게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의 목적이나 목표가 없거나 아니면 그 목표가 뭔지 모르시고 싸우시면 잘못 싸우시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죠.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이번에 너랑 싸워서 네 행동을 교정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 있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정되지 않습니다. 절대 교정되지 않습니다. 교정될 것 같으면 싸우지 않지. 그래서 대부분 사소한 부부싸움의 목적은 뭐냐? 저희 와이프가 애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합니다. 애들하고 뭐 얘기하면 애들이 말 듣습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막 핏대가 올라서고 막 싸우죠. 그러다가 저를 딱 봅니다. 그럼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해요.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저를 부르죠. 당신 이리 와봐. 얘가 누구 닮은 것 같아? 이때 말을 잘해야 돼요. 이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죠. 나를 닮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당신 닮았고 당신 닮아서 애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막 닥달을 하고 막 이렇게 힐난을 하시죠. 그러면 그 비난을 맞대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는 목의 유전이야. 머리는 목의 유전. 얘가 머리가 나쁜 거는 당신을 닮아서지 나를 닮아서가 아니야. 유전학적으로 목의 유전이니까 엄마의 머리를 애가 갖는단 말이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두뇌는 목의 유전, 기질은 북의 유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건 전적으로 무슨 탓이다? 엄마 탓이에요. 엄마 탓. 근데 왜 나를? 하지만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꼭 이겨내야죠. 왜? 왜? 와이프가 지금 나와 싸우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지원을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부부싸움이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라고요? 에이, 잘 생각해보세요. 신나게 싸우고 2, 3일 뒤에 화해하잖아요. 좋아 죽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죽을 듯이 싸우더니 다시 또 막 화해를 해. 그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관계는 굉장히 건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걸 용인한다면 네가 지금 화가 많이 나서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짜증내고 나한테 화내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 그래 이 시기가 잘 지나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죠. 싸웠는데 오해가 싹트고 내가 얘기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뭡니까?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대부분 다 아시는데 지나간 얘기 꺼내는 거죠. 지나간 얘기 막 꺼내는데 연애 시절 얘기도 나옵니다. 너 나랑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애라고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지난번에 당신 주식 투자 실패한 거 그 10년 전 얘기를 막 해서 막 꺼내고 이렇게 되죠. 여자들은 그런 걸 다 기억하지만 남자는 또 그런 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처가 돼서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실 때는 항상 그 순간에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솔루션, 공감하는 척을 해라. 내가 공감하지 않는데 공감하는 척을 해라. 이걸 애우셔야 돼요. 애워서 하시면 됩니다. 제일 흔히 하는 말이 여자가 하는 말의 끝을 따라해라. 여보 오늘날 진짜 옆집 아줌마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뭐라고 그럴까? 무슨 일인데? 옆집 아줌마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남자는 솔루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여자가 원하는 건 공감이죠. 그럼 여자의 끝말을 따라해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옆집 아줌마, 그래 당신 옆집 아줌마 때문에 화가 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쭈 내가 좀 공감해주는데? 이런 뉘앙스를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분들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최수종 씨 뭐 이런 분들이 잘하는 게 이거예요. 여보 나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랑 대판 싸웠는데 그 아줌마가 우리 애들 갖고 시비를 걸잖아. 그러면 그 아줌마가 애들을 가지고 우리 애들 가지고 시비를 걸었구나. 이렇게 따라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가 그래서 그 아줌마가 나빴구나. 이때 앞서가시면 안 돼요. 앞서가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줌마 진짜 나쁜 아줌마야. 정말 그런 아줌마랑 여보 관계 끊어. 여보 다시는 그 아줌마랑 어울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건 이 순간에, 아내가 원하는 건 이 순간의 공감일 뿐이지 네가 나대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잘난 체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뒤따라가는 느낌으로, 잘 뒤따라가는 느낌으로, 뒤따라가는 형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부부싸움이 건전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느낌으로 싸울 수 있다. 이거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결말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가 너무 잦아지거나 많아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로 사춘기 자녀와 대화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시죠. 무슨 소리냐? 사춘기 자녀와 내가 대화를 했는데 어렸을 때는 얘기해서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말을 들었는데 사춘기 때 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가 엄마가 뭘 한다고?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황하시죠. 왜? 상황이 내가 유도한 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느냐? 변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보 이래가지고 좀
남편을 좀 닥달했더니 남편이 옛날 같으면 참았는데 지금은 갑자기 당신이 왜 그래? 당신이 뭘 알아? 왜 이러는 거야? 언제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끝이 안 좋게 끝났어. 내가 원하던 바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나?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여성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맨날 싸웠거든요. 맨날 싸웠는데 뭐 한두 번 정도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변수가 있는 겁니다. 딴 여자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도박을 했거나, 아니면 뭐가 캥기는 게 있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몸이 변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편의 체력이나 와이프의 체력이나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삶을 이어지니까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그마한 상처에도 쉽게 반응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내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아. 내가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 그런 걸 본인이 느끼거나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고 짜증내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랑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가지면 콩깍지가 씌어서 잘 안 보이죠.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애를 주업해서 학폭에 연루됐다. 이렇게 왔지만 사랑하니까 너는 그럴 리가 없어. 상대방이 나빴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관심이죠. 관찰이 필요하다. 얘가 왜 이럴까? 어떻게 네가 애랑 싸울 수가 있니? 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다, 틀린 질문이다? 틀린 질문이에요. 왜 네가 애랑 싸웠니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 우리 남편이 나한테 짜증을 내지?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늘 같은 나한테 우리 남편이 짜증을 낼 수가 있나? 그럼 어떻게는 수도 없이 많죠. 딴 여자가 생겼나? 도박을 했나? 뭐 캥기는 게 있나?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왜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 남편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솔루션을 찾기가, 해결책을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갈등이 빚어질 때 엄마의 역할. 엄마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 우리 애가 학교 가서 맞고 왔더니 엄마가 바람처럼 출동해가지고 학교를 확 뒤집어가지고 패대기를 치고 딱 돌아온다. 그러면 애가 기뻐합니까? 나에게는 엄마가 있어. 이러면서 기뻐합니까? 기뻐하면 걔는 진짜 이상한 애죠. 오히려 더 좌절합니다. 왜?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와서 해결해주면 그게 어느 순간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믿어줘야죠. 그리고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관찰하고 변화를 예측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시죠. 그래서 자녀를 잘 케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부부관계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게 관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변화, 자녀의 변화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다 성인밖에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사례를 들어서 하는 분이 계세요. 폴 맥카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연배 비슷하시니까 대부분 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 이분이 젊었을 때 자랑삼아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폴 맥카트니가 한 말입니다. 나는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비틀즈 활동하는 동안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여자 없이 잔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같은 여자랑 잔 적이 없다. 엄청나신 분이죠. 엄청나신 분. 이거 가요계에 그야말로 팝계에 그야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타고 태어난 바람둥이였던 거예요. 본능 자체가 바람둥이입니다. 그런 폴 맥카트니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폴 맥카트니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람을 안 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때 사랑해서 바람둥이였던 폴 맥카트니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여자는 기자였는데 아주 대단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폴 맥카트니를 잘 관리했던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냐? 네가 그거를. 그 여성분이 유방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 뒤에 폴 맥카트니가 재혼을 해요. 불과 석 달 만에. 억눌렸던 본능이 그 여성분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발동한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여성분이 결혼 생활 내내 그런 관찰과 긴장 관계를 유지해서 유방암에 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핵심은 뭐다? 관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라고 하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집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느껴져야 돼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분석이 끝난 결정된 자료입니다. 무슨 말이냐? 집에 와서 내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어떤 사람과 내가 있을 때 불안감을 느끼면 생산성,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편안한 가정, 가정적으로 좋은 가정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확률입니다. 확률. 절대적이지 않죠.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학력이나 이런 걸 보지는 않지만 대충 이렇게 보면 가정이나 가정교육이나 이런 게 좋은 아이들이 머리가 좋고 발달해서 사회생활도 잘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계속 싸우고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집에서 알 수 없는 긴장관계가 이렇게 흐르는 집에서는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집중력도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엄마인 나의 유전자와 엄마가 만드는 가정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박찬호는 160km로 공을 던지지만 저희는 못하지 않습니까? 타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뇌는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죠. 그리고 머리가 좋은 애가 공부를 잘할 확률도 있고 공부를 잘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웃집에 사는 남편분이 바람을 피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가정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러시는 이유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타고난 바람기가 있고 타고난 주벽이 있고 타고난 또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유전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면은 우리는 원시시 되죠. 핵심은 관리다. 관리.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리를 잘하려면 관찰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루션 두 번째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싸워라. 싸우면 돼. 스트레스 해소에 싸움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좀 오늘 그리고 실제로 싸울 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공복일 때, 배고플 때, 피곤할 때 이럴 때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상대방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싸우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싸워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다음에 끝나서 그때 좀 공복이었나 봐. 여보, 내가 당신 이렇게 좀 거세게 몰아친 거 좀 미안해. 내가 그때 배가 고파가지고 그랬어. 딱 얘기하시면 돼. 그럼 남편이 다 이해하죠.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해 안 하면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심하게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죠. 저는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로 제 강의를 촬영합니다. 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부부싸움이 너무 잦다, 내지는 부부싸움 했는데 뭐가 좀 안 맞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예전에는 내가 남편과 싸워서 길을 콱 눌러가지고 항상 이겼는데 요즘 그 퍼센테이지가 좀 예전 같지 않아, 예전에 90% 승률이었는데 지금 5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녹음이나 녹화나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녹음을 하시죠. 핸드폰으로 우리 부부가 싸울 때를 녹화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나? 이런 독한 말은 옆집 아줌마가 주차 시비 붙었을 때 우리 남편에게 했던 말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반성하실 수도 있고, 남편분도 내가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해서 반성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해서 점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은 여자아기 나름이다 이런 말 있죠. 그거 정말 빈말이 아닙니다. 남편은 정말 여자아기 나름이에요. 폴 맥카트니의 바람기를 20-30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여성의 힘이죠. 더 충격적인 얘기, 폴 맥카트니가 석 달 뒤에 재혼하고 나서 여자가 죽은 지 석 달 뒤니까 정말 번개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혼했어요. 그리고 또 예전 생활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유전자의 힘이 세다라는 것과 여자아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솔루션, 건강한 부부는 싸운다. 제대로 잘 싸우자.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관찰, 변화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하자. 그건 자녀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결말이 나지 않을 때는 한 번 정도 모니터해서 분석하자.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남편과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괜히 정신과 찾아가고 상담소 찾아가고 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못 참는 경우, 진짜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혼하셔야 됩니다. 이혼하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도박을 했다, 마약을 했다, 바람을 폈다, 가차없이 이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을 권장한 강bil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